자, 안녕하세요. PC인베스트 피셔입니다. 경제를 전혀 몰라도 딱 들으면 이해하실 수 있게 쉽게 풀어서 경제를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제가 시리즈로 쭉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경제를 이해하시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게 이 삼성전자와 반도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에서 20%를 차지하는 것이 반도체고요. 또한 우리나라 GDP에서도 삼성전자가 17%를 차지하고 있죠. 또한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반도체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유는 설비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산업이 이 반도체 산업이기 때문인데요. 자,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말까지 반도체 호황기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기에 반도체 수출도 크게 늘어났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수출도 증가했고 반도체 설비 투자가 크게 늘어났거든요. 특정 기업이 이렇게 대규모로 거대한 자금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일단은 그에 상응하는 운송부터 장비부터 해서 고용이 늘어나고 또 소비도 늘어나고요. 경제 전반적인 활력이 돌게 되거든요. 자, 해당 시기를 보면 주식시장도 좋고 경제도 다 좋았었죠. 그런데 2018년 초부터 시작해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되고, 자, 반도체 경기가 둔화되면서 반도체 가격이 그때부터 계속 떨어졌거든요. 자, 그렇게 되니까 삼성도 이렇게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데 굳이 더 생산을 늘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도 안 하고, 주식시장도 당연히 삼성전자를 핏돌에서 떨어졌고요. 또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워지고, 자, 연쇄적으로 경제가 전부 다 나빠졌죠. 지금은 특히 화학이며 조선이며 철강이며 아주 예전에는 우리나라 거의 굴뚝산업이었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에 대한 국가경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삼성전자가 중요해졌고 반도체 산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시라도 지금 삼성전자가 영위하는 반도체 산업을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앞으로 미래의 방향성도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삼성전자의 헤드라 그러죠. 삼성전자의 본사에 있는 직원이 나와서 우리 회사 지금 사정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죠. 비밀 유지의 의무도 있고 그렇게 마음대로 나와서 말하면 안 되니까요. 자, 하지만 삼성전자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게 일이고 기업에 직접 탐방을 가서 회사 사정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바로 애널리스트인데요. 자, 애널리스트 분들이 요즘 삼성전자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대체 이유가 뭘까요? 그럼 지난 2016년처럼 지금 이 반도체 산업이 회복되는 시기일 수 있고 이제 우리나라 경제와 주식시장이 다시 2016년처럼 다시 좋아지는 초입에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애널리스트 및 기관 투자자들이 왜 삼성전자가 좋아진다고 하는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경제도 어떻게 될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겠죠. 자, 제가 이전 영상에서 삼성전자의 각 사업부별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 확실히 그 특징 그리고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에서 수익을 내는 분야는 반도체 중에서 D램, 낸드 플래시 그리고 시스템 그리고 위탁 생산을 하는 이 파운드리라고 하죠.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이 있는데 OLED, LCD로 또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이 IM 부분이 무선사업부, 스마트폰과 네트워크가 있는데 스마트폰에서 대부분 수익이 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CE라는 이 생활가전과 그리고 하만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 발 더 나가서 이 각 사업부별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볼 건데요. 이렇게 세부 내용을 보면 머릿속에 확실하게 현재 상황과 전망이 딱 들어오시겠죠. 지금 보여드린 표는 삼성전자의 2019년 각 부서별로 세부적인 매출액입니다. 자, 2019년 3분기 기준 매출액이 62조예요. 삼성전자에. 그 중에서 이제 반도체가 17조가 나왔고 디스플레이가 0.9조 그리고 무선 사업, 그러니까 휴대폰 사업이죠. 그게 29조. 자, 그리고 가전이 10조 원이 매출로 발생을 했습니다. 자, 매출만 보면 무선 사업이 일단 가장 크죠. 그리고 무선 사업에서는 휴대폰 판매로 대부분 수익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그리고 가전이나 디스플레이 쪽이 수익이 좀 빈약한 편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그림은 그 각 사업부별 영업이익인데요. 영업이익을 보면 이 중요도가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자, 2019년 3분기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의 3분기 총 영업이익이 7.7조인데요. 자, 이 중에서 반도체가 있고 그 중에 D램이 2.7조 영업이익을 냈고요. 그리고 휴대폰 판매가 2.9조로 사실상 이 삼성전자 대부분의 영업이익은 이 D램과 휴대폰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D램 사업과 휴대폰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인 거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영업이익률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이 영업이익률 그림을 보면 삼성의 그 사업부별 이 특성, 그리고 뭐 미래 전망, 과거 역사까지도 전부 다 영업이익률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률은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몇 %인가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제품을 판매하면 이게 매출로 잡히고요. 여기서 제품 원가 그리고 판매할 때 드는 비용을 빼고 남는 마진이 영업이익입니다. 그래서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 되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이 정의하는 사업 분류 중에서 이 좋은 사업은 두 가지죠. 성장성이 좋고 그 다음에 수익성도 좋은 것, 이걸 바로 스타라 그럽니다. 그리고 성장성은 어느 정도 산업이 성숙돼서 약간 좀 떨어지지만 수익성이 높은 것을 캐시카우라고 합니다. 현금이 쫙쫙 잘 들어온다는 거죠. 자, 반대로 나쁜 사업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죠. 수익성도 안 좋고 성장성이 모두 나쁘면 이걸 뭐 개, 그래서 도그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장성은 좋은데 수익성이 안 되는 이런 사업을 트러블 차일드 이렇게 부르죠. 자, 이제 삼성전자의 2019년 3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을 사업부별로 보면 D램이 33%로 뭐 거의 압도적인 이익률을 보여줍니다. 이미 삼성과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과점된 시장이 바로 D램 시장이라서 뭐 성장성은 좀 떨어질 수 있죠. 하지만 수익률이 워낙에 높으니까 캐시카우이고 아주 좋은 사업이죠. 자, 그리고 휴대폰 사업의 영업이익률이 10%, 그리고 OLED가 22%로 꽤 높은 편이죠. 자, 먼저 D램 사업의 영업이익률이 33%가 나오는 거, 이 이유만 봐도 2012년 엘피다 파산 이후에 치킨 게임이 끝났으니까 이게 과점 체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영업이익이 나오는구나 알 수 있죠. 이런 과점 상황에서는 서로가 가격을 낮추는 치킨 게임을 자제하고요.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 무언의 카르텔을 형성하기 때문에 굳이 담합을 하지 않더라도 수익률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물론 여기에 누군가가 끼어들어서 또 치킨 게임을 하면 문제가 되겠죠. 자, 지금 중국 기업들이 정부의 그 보조금을 등에 업고 따라왔던 게 리스크였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이 바로 미중 무역 분쟁이죠. 이게 바로 반도체에 집중돼 있죠. 이에 따라서 기술 유출도 안 되고 그리고 미국산 반도체 장비 수입이 이제 중국에서 어려워지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이제 한참 뒤로 밀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당분간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이 과점 체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죠. 한마디로 현 수준의 높은 영업이익률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D램 산업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전 영상을 못 보신 분 중에 D램 혹시 모르시는 분이 뭐냐면 D램은 컴퓨터에 이 램이 높아야 게임이 잘 들어가죠. 자, 그겁니다. 바로 우리가 메모리라고 부르는, 자, 그게 D램이고요. 다음으로 삼성전자의 D램 사업과 함께 영업이익에서 높은 이 기여도를 하고 있는 이 비중이 높은 이 사업이 바로 휴대폰 사업이죠. 그런데 휴대폰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엄청난 스타였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을 시작으로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죠. 시장의 성장성도 높았고 수익률도 상당히 높았는데요. 자, 그림과 같이 휴대폰 사업이 최정점이었던 2013년을 보면요. 삼성전자의 휴대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27%나 되었습니다. 뭐 거의 3명 중에 1명이 쓰고 있는 거니까 뭐 대단한 거죠. 자, 또한 2013년에 이 스마트폰 사업의 영업이익은 이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의 67%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현재는 D램이 삼성전자의 과거 스마트폰처럼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2018년 기준으로 D램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43%죠. 그리고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 중에서 이 반도체 사업의 영업이익이 75%를 이렇게 차지할 정도로 기여를 크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 2013년에 스마트폰 사업과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그림과 같이 삼성전자의 주요 사업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스마트폰 사업이었고요. 2016년 이후 지금까지는 반도체, 그 중에서 특히 D램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를 평가를 할 때 2011년부터 2015년, 그러니까 2016년까지는 스마트폰 사업을 중심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익과 앞으로 뭐 주가의 흐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당시에는 월별 휴대폰 판매량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어요. 자, 그러나 지금은 이 반도체가 주요 사업이기 때문에 D램 및 낸드 플래시 등의 가격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업황 및 주가가 결정됩니다.
한마디로 D램, 낸드 플래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앞으로 삼성전자 영업이익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지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제 과점이 돼 있어서 어느 정도 성장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D램과 뭐 낸드 플래시 등의 이 반도체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영상만 보시면 이 삼성은 반도체 사업에 뭐 D램 말고도 낸드도 있고 시스템 반도체도 있는데 뭐 그거는 쏙 빼고 왜 D램만 좋다고 이야기하느냐 하시는 분도 있겠죠. 자, 그런데 현재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자, 이 영업이익률 그림을 보시면 이 낸드 플래시, 자, 2019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 그림인데요. 자, D램에서 영업이익이 거의 다 나오고 낸드는 오히려 적자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나 파운드리에서는 뭐 D램의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이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에서 거의 대부분은 D램에서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왜 낸드 플래시에서는 오히려 적자가 나거나 150억 정도 이익이 나거나 이렇게 이익이 작은 것일까요?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률을 보면 낸드 플래시는 0%죠. 뭐 거의 이익이 안 났다는 말인데요. 자, 이유는 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 부분의 치킨 게임으로 삼성전자의 이익률이 상당히 낮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낸드 플래시는 D램과 다르게 아직 경쟁 기업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제 키옥시아, 그러니까 구도시바 메모리죠. 이거부터 웨스턴 디지털 뭐 이런 경쟁 업체들이 최근에 설비 투자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안 그래도 최근에 낸드 플래시 업황이 둔화돼서 가격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가격을 더 떨어뜨리면서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에서 수익이 나지 않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앞으로 삼성전자의 전략을 알 수 있는 게 만약에 삼성이 낸드 플래시 사업을 지금 1위인데 철수할 리가 없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사업을 철수할 것이 아니라면 삼성전자도 설비 투자를 늘려서 다른 기업들과 가격적으로도 대응을 해야 되겠죠. 물론 단수를 더 높게 쌓아올리는 신기술을 빨리 내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당연히 저가에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제 곧 설비 투자를 늘려서 대응할 이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LSI 파운드리 이 그림에 보여지는 이 시스템 반도체와 이 위탁 생산 부분은 영업이익률이 9%예요.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문제는 절대 매출액이 이 D램의 10분의 1 정도 수준이라서 D램에 비해서는 아직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겁니다. 뭐 앞으로 좋아지면 괜찮은 또 사업이 될 수 있겠죠. 이제 이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까지 봤으니까 이제 세부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각 사업의 미래 전망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D램의 경우에는 2019년에 지금 그림처럼 반도체 업황이 둔화되면서 D램 가격이 급락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지금도 33%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2019년 초에는 영업이익률이 뭐 거의 48%였죠. 자, 그런데 지금 금융업계에서 이 최근 이 전망을 보면 2020년, 그러니까 내년 2분기부터 D램 가격이 반등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이 바닥을 다지는 구간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자, 과거 2019년 1분기 D램의 영업이익률이 48%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2020년 2분기부터 D램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에 진입할 경우 지금 영업이익률이 33%이지만 앞으로는 48%로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역시나 D램의 의존도가 높은 삼성의 주가 상승률도 높아지고 영업이익률도 높아지겠죠. 자, 이것이 바로 이 다수 애널리스트 분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의 전망이 좋아진다고 보는 이 이유입니다. 삼성전자의 현재 가장 중요하게 보는 산업이 D램 산업이고 D램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이럴 상황에 있으니까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도 좋게 보는 거죠. 자, 물론 이런 주식의 실전 투자는 좀 더 빨라야겠죠. 자, 금융업계에서는 이미 D램 가격이 언제 반등하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어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내용은 이미 전부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2020년 2분기부터 D램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이 전망이 가장 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 이것들을 매수를 했죠. 그래서 최근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렇게 D램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서 가격 상승률이 이렇게 둔화되는 시기, 그러니까 오르긴 오르는데 상승폭이 이렇게 둔화되기 전까지 삼성 및 하이닉스 주가가 계속 상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다수 애널리스트들 및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도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 주가가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하는 거죠.
자, 물론 애널리스트들의 의견과 기관 투자자들의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삼성전자 같은 테크 종목은 애널리스트들의 의견과 기관 투자자들의 이 매매 패턴과 의견 전망이 거의 일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 주가 전망도 거의 유사하게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난 영상부터 만약에 쭉 시청을 하셨다면 이 D램의 역사부터 치킨 게임을 어떻게 이겼는지, 그리고 삼성전자의 D램 산업의 현재 상황, 자, 그리고 미래까지 쭉 확인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 및 기관 투자자들의 전망과 이 앞으로의 매매 방향까지도 확인을 하신 거죠. 자, 만약에 이전 영상을 못 보셨다면 이 영상에 대해서 이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 링크를 넣어 드릴 테니까요,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내에서 지금 D램만큼이나 만약에 앞으로 과점 시장이 형성되면 수익률을 높게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 바로 낸드 플래시입니다. 자, 현재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들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진행 중인데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지만 키옥시아죠. 구도시바 메모리부터 해서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인텔 등 상당한 속도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도 1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미룰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투자 시점이 다가오는데, 자, 지금 그림이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가격입니다.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예상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D램의 경우에도 D램의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튀어오르는 구간에 삼성전자가 설비 투자를 했죠. 자, 그렇다면 낸드 플래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치킨 게임에 동일한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죠. 낸드 플래시 가격이 떨어질 때는 설비 투자를 좀 줄이고, 낸드 플래시 가격이 반등할 때 공격적으로 설비 투자를 해서 경쟁사들을 떨쳐내는 이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낸드 플래시 관련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들 또한 수익률이 높아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정보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애널리스트 및 기관 투자자들이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기관들은 이미 장비주를 많이 투자해서 지금 이미 장비주 주가는 좀 오르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 낸드 플래시에서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에서 이 몇몇 업체들을 떨궈내고 과점 체제로 다시 갈 때까지 삼성전자 자체의 낸드 플래시 수익은 그렇게 좋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삼성전자 낸드 투자에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설비 투자 경쟁에서 수혜를 보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삼성이 설비 투자를 늘릴 때가 바로 투자 포인트겠죠. 자, 다음으로 시스템 반도체와 위탁 생산, 이 부분은 아직까지 D램과 휴대폰 사업처럼 높은 이익을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재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 같은 경우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이 모바일 AP라는 이 시스템 반도체에서 CPU를 제외한 GPU, NPU, 모뎀 등 이런 설계 등에 대해서 내재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최근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다음 모델에 전부 장착하기도 하는 등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사업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휴대폰 사업은 지금보다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자, 다들 아시는 대로 5G 폰 그리고 폴더블 폰이 세계 시장에서 지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저가 폰 시장에서 중국 ODM 방식을 통해서 세계를 공략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보다 전망이 나쁘지 않은 거고요. 물론 그렇다고 지난 2013년과 같이 다시 영업이익이 급등하는 이런 영광을 재현한다기보다는 올해나 지금보다는 앞으로 더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물론 폴더블이 앞으로 잘 팔리면 이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사업도 앞으로 이익이 더 늘어나겠죠. 자, 이렇게 삼성전자의 세부적인 사업의 특징과 매출, 영업이익, 영업이익률을 함께 봤더니 과거부터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에 대한 대략적인 예측이 가능해지시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가 좋아진다 하는 이유가 지금 전부 설명이 됐고요. 자, 만약에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이미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계신데 만약에 제 영상을 보면서 와, 이런 건 몰랐네 라는 분이 계시면 이분은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이 정도 정보는 국내 모든 애널리스트 및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될 상대가 이런 기본 지식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들이 수익을 달성하기 어려운 곳이 바로 주식시장이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수급이며 타이밍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기관 투자자라면 개인들은 이 정도 기본도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자, 사실상 거의 운의 돈을 맡긴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다행스럽게 우리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 레포트를 내주시고 있기 때문에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기관 투자자들보다는 정보력은 딸릴지 모르지만 다른 이렇게 공부 안 하는 개미들보다는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는 아예 기관처럼 바닥에 사서 고점에 판다 이게 아니라 중간 어느 정도에 사서 다른 개미들보다 조금 더 빨리 뛰어내리면서 조금 그 갭을 먹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자, 물론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애널리스트 분들이 내주신 리포트에 이미 누구나 다 알도록 공개를 했는데 우리 개미만 모르고 있던 내용이죠. 자, 물론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 기관 투자자분들, 애널리스트 분들은 어떻게 투자 패턴을 잡고 매매 타이밍을 잡고 어떻게 삼성전자를 분석하고 반도체 산업을 확인하는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